JTBC는 자사의 김필준 기자가 WK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고영태 상무의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JTBC의 주장은 완전한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JTBC 기자가 WK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는 유일한 근거는 당시 건물 경비원이었던 노광일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뿐입니다. 왜냐하면 변희재 본지 대표 고문이 구속되면서 태블릿 PC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측 자료를 살펴보니 WK 입수서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현장 영상이나 CCTV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WK 사무실을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왔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CCTV는 빌딩 지하 1층에만 있었습니다. 또 JTBC가 태블릿 PC 입수 장면을 촬영한 현장 영상도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JTBC는 벌써 제출했을 것입니다. JTBC가 검찰에 입수 당일에 찍은 영상이라면서 제출한 것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태블릿 PC 구동 화면을 촬영한 8분짜리 깡통 영상일 뿐입니다. 결국 JTBC의 입수 경위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는 빌딩 경비원 노광일의 증언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노광일의 진술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핵심 쟁점일 것입니다. 최근 본지가 노광일의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 사건 초기 언론 인터뷰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노광일은 사건 초반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은 김필준 JTBC 기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준 일이 없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JTBC가 해명방송을 통해서 고영태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설을 퍼뜨리는 시점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노광일은 JTBC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노광일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의 2017년 1월 11일자 기사, 단독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현장에 없었다입니다. 당시는 JTBC가 경비원 노광일의 협조 덕분에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시나리오를 들고 나왔을 때입니다. 당연히 JTBC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진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경비원 노광일은 자신을 찾아온 미래한국 기자에게 유독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래한국의 보도입니다. 그러한 관리인이 보인 태도는 의아했다. 다른 질문에는 적극 해명하던 관리인은 취재팀이 JTBC 기자들과 함께 18일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같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JTBC 보도대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노광일은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이 캡스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당황하고 그때부터는 취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미래한국 보도입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팀은 WK 사무실이 캡스 보안장치에 의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고 관리인에게 캡스 보안장치 개폐 시간을 확인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고 말하자 크게 당황한 관리인은 더 이상 취재를 거부했다. 이어서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기사 노씨 진술서엔 태블릿 PC 언급이 없었다입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초기 노광일의 검찰 진술서에는 태블릿 PC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월간조선 보도입니다. 노씨가 검찰에 출두해 진술한 날짜는 JTBC 보도 이틀 만인 10월 26일이었다. 검찰은 빌딩 관리인 노씨를 불러 JTBC 태블릿 PC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노씨의 자필 진술서를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그곳에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했다. WK 직원들의 출퇴근 상황, 최순실 씨의 회사 방문, 사무실 이사 등에 관한 소소한 내용이 전부였다. 노광일은 고영태 책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태블릿 PC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간조선 보도입니다. 6페이지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서 노씨는 진술서 말미에 마지막 이사 정리는 류상영 이사가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8월 중순 이후 고영태 상무와 박헌영 과장의 출근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노씨는 여직원이 이사를 가면서 저에게 고 상무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노씨는 맨 마지막 문장에 사무 집기 중 유일하게 고 상무 책상만 남아있었다고 적었다. 고 상무의 책상까지만 언급했고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한 추가적 언급은 없었다. 한겨레 신문의 2017년 5월 16일자 기사 최순실 게이트 탄핵 정권교체 숨은 의인 임열자입니다. 현재 청와대 대변인이 된 김의겸 기사가 썼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노광일은 JTBC 특종보도 초반에는 자초지종을 묻는 주변 지인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은 WK 사무실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음이 확인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노광일 WK에서 류상영 이사란 분이 있다. 10월 24일 저녁 JTBC 보도가 나간 직후에 류상영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문 열어줬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아니 그런 일 없다고 부인을 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와서 진짜 안 열어줬냐고 물어서 다시 부인했다. 하지만 노광일은 JTBC가 WK 사무실, 고영태 책상 시나리오를 본격화하던 시점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갑자기 JTBC 뉴스룸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고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건 초반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노광일 12월 8일 JTBC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보도하던 날 내가 류상영 이사에게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 내가 문 열어주고 태블릿 PC 가져가도록 했다고. 그랬더니 류 이사가 훔쳐간 걸로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차라리 끝까지 훔쳐간 걸로 해주지 그랬느냐고 하더니 이젠 할 수 없죠 라고 체념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월 8일입니다. 변희재 본지 대표 고문은 일찌감치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왔고 12월 7일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 고영태의 국회 청문회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너에 몰린 손석희가 해명 방송을 한 시점이 12월 8일입니다. 노광일은 이때부터 진술을 뒤집은 것입니다.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노광일의 위증 혐의는 점차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 사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상 그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입니다.